시기입니다. 특히 건축을 하거나 수익형 건물에 투자나 건축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는 좋지 않아 매매나 임대도 좋지 않고 특히 은행 대출도 어려운 데다 인건비 등 공사비는 올라 새롭게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특히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 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폐업한 모텔을 임대형 기숙사로 변신시킨 성공, 스토리 등의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본 채널에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나 특히 앞으로는 신축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한 수익형 건축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기존 건물은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여 확보하면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익형 건축으로 근생이나 업무시설보다는 고시원, 임대형 기숙사 등 원룸과 같은 주거형 건물이 아주 유망한데, 특히 모텔과 같은 건물은 각 방에 화장실 등이 있어서 이러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적합한 건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폐업한 모텔들이 많은데 이런 모텔을 잘 활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투자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만약 여러분 중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에 대한 건축적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와 공동투자 및 업무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나 사업성이 유망한 경매나 공매 물건이지만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것으로, 만약 동의하시는 경우 물건 분석부터 건축적 해결까지 필요하신 분은 당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투자자가 지방대학가 근처에 폐업한 중소형 모텔을 경매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시세의 약 60% 수준인 감정가로 나온 매물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노후화되어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견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점은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이 모텔은 대학교와 공단 근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데 투자자는 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보고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공단 근처라는 것은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는 어떤 전략으로 모텔을 수익형 건물로 변신시켰을까요? 바로 3가지 핵심 전략을 사업을 전개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수익형 건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는데, 이 건물은 수익형 건물 중 다른 어느 용도보다 주거용 건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는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어느 업종보다 원룸 등 주거용 건물이 가장 수익성도 높고 특히 안정적인 임대를 하는데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룸 주거용으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차장 설치 기준이나 건물의 입지 조건, 특히 이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 주거용 건물 중 임대형 기숙사가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2번째로는 구조적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 모텔이 가진 구조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모텔은 한 건축물 안에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십 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개별 객실 구조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방마다 이미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추가 공사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만약 일반 건물을 기숙사로 만든다면 각 방마다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도식 구조는 기숙사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와 동선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도의 폭이나 각실 및 화장실의 크기 등은 임대형 기숙사의 건축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형 기숙사로 용도 변경과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 설치 기준, 공유공간 확보 등 까다로운 임대형 기숙사 건축 기준에 합당한지 반드시 임대형 기숙사 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한 공간 재구성을 한 것이다. 우선 기존 프런트데스크는 관리사무소와 택배 보관함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택배 보관 서비스는 필수적인 편의시설입니다. 또한 로비 공간은 공용 라운지 및 스터디 룸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객실은 공용 키친과 식당 및 세탁실, 휴게실 등 공유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이는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실당 4제곱미터 이상의 공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며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직접 요리하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나머지 각 개별 방은 5평에서 6평 크기의 원룸형 기숙사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의 전면적 업그레이드를 시켜 노후된 배관과 전기시설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이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빠른 인터넷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안시설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옥상 공간에 휴게 및 취미 공간을 조성하여 하늘 카페와 각종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입니다. 이제는 네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비용과 수익 구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투자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낙찰가는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는 감정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건축이 수반되는 물건은 대체로 일반 경매인들의 참여가 낮아 유찰의 수가 늘어나 심한 경우 감정가의 40 내지 50%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만약 이런 건물을 새롭게 땅을 사서 신축한다면 땅값만 해도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난 금액일 것이고 특히 공사비는 최근에는 평당 1,000여만 원은 생각해야 하는데 감정가는 경매 시점 전에 감정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평당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경매로 기존 건물을 싸게 취득하는 장점인데 땅값, 특히 최근 엄청나게 오른 인건비 등 공사비를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 만약 신축을 하는 경우 땅을 구입하고 설계와 건축허가 그리고 공사기간까지 전체 사업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경매나 공매는 이보다 훨씬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은 대단한 이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는 경매 낙찰가 5억 원에 리모델링과 용도 변경 비용으로 약 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투자비는 약 8억 원이었고 이후 수익 구조를 보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익 창출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총 40개의 객실 중에서 36개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1층과 4개의 객실, 그리고 옥탑 등은 부대시설로 활용했습니다. 각 방의 월 임대료는 관리비를 포함하여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월 총 임대 수입은 약 1,400만 원에 달합니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5%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서 관리비용, 세금, 수리비 등을 제외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자는 초기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초 낙찰 당시 낙찰가의 70% 정도밖에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완성된 건물을 감정한 금액으로 대출을 일으켜 초기 투자금을 처리하고도 훨씬 여유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5번째 이 투자자의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면 다음 4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기획입니다. 그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엑시트 전략 수립으로 과연 이 물건을 어떤 수익형 건물로 바꿀 것인가로 이는 사업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고 좋은 물건이라도 임대나 매매가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 본 건물은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본 건물의 입지가 대학가와 공단 근처에 위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차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나가도 다시 채워지는 구조이며, 특히 공단의 경우 영세업체에서는 직원용 기숙사를 건축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건물의 방 몇 개를 자신들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입지를 선택한 것이 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점입니다. 모텔 건물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기숙사 운영에 최적화된 조건을 활용했습니다. 만약 일반 건물을 기숙사로 만들었다면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각 객실이 이미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은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겟 고객층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점도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대를 설정했습니다. 너무 비싸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너무 저렴하면 시설의 질을 의심하게 됩니다. 적정한 가격대를 찾아낸 것입니다. 개별 화장실과 프라이버시 보장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공용 화장실을 불편해합니다. 각자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보안시설을 완비했습니다. 공용 라운지, 스터디룸, 키친,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과 CCTV, 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보안시설은 학생들과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그런데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24시간 관리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공용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입주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생활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더해주었습니다.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는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거주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법적, 특히 건축적 검토사항입니다. 모텔을 기숙사나 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 특성상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해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특히 이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등으로부터 건축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다양한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면 구상하는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시공된 대로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때로는 예를 들어 소방차전 용구역 설치나 복도폭, 계단폭 등이 문제가 되어 아예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건축사와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자, 이제까지 폐업한 모텔을 임대형 기숙사로 변신시킨 성공 스토리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에 대하여, 다음 두 번째는 기존 건물의 구조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 세 번째로 스마트한 공간 재구성을 한 것, 다음은 네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비용과 수익 구조에 대해, 다음 다섯 번째는 이 투자자의 성공의 비결과 핵심 요인에 대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법적, 특히 건축적 검토 사항까지 설명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입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비싼 땅을 사고 엄청나게 오른 공사비로 수익형 건축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기간, 그리고 허가나 준공 등 복잡한 건축적 절차를 절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존 건물을 취득하는데 경매나 공매는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 높은 기존 모텔을 임대형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 큰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런 설명을 드려봤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투자 등 공동사업 제안에 관한 것과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을 위해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여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낙찰받은 건물의 리모델링, 용도 변경, 증축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적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